경상도의 깊은 산골, 안개가 자욱 깔린 마을 하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하회라 불렀다. 낮에는 논두렁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밤이면 장작불을 피워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셨다. 그리고 매년 봄이면 마을은 가장 큰 축제를 열었다. 그 이름은 탈놀이였다. 숙면을 기원하고 귀신을 달래는 의식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광대는 연추였다. 그의 탈춤은 누구보다 능청스럽고 말재주는 번개처럼 빠르며 웃음은 사람의 근심을 잊게 만들었다. 연추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외치곤 했다. 허허! 대감마님이 부자란들 춤 하나 제대로 추겠소? 돈으로 사람의 웃음은 살 수 있겠소이까? 관객들은 배를 잡고 웃었지만 그날 구경 온 관아의 대감은 인상을 찌푸렸다. 그의 풍자가 대감의 부패를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연추는 관아의 눈밖에 났다. 며칠 뒤 그는 마을에서 사라져 버렸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어느 비 내리던 날밤, 연추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검게 그을린 나무로 만든 낡은 칼 하나가 들려 있었다. 눈매는 비틀려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연추야, 그 탈 어디서 난 게냐? 산 아래 옛 사당에서 주웠소. 그 이상하게도 이 탈만 쓰면 몸이 저절로 움직이오. 그날 밤 연추는 혼자 마당에서 탈을 쓰고 춤을 추었다. 북소리도 피리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의 발이 멈추지 않았다. 허공에 깃든 무언가가 그의 몸을 조종하는 듯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탈의 입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마치 웃고 있는 듯했다. 다음날 연추는 마을 어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얼굴엔 그 탈이 씌워져 있었고 입가에는 찢어질 듯한 미소가 새겨져 있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텅 빈 골목에서 낮고 길게 이어지는 웃음소리였다.
그날 밤 누가 마당에서 춤추는 걸 보았다 하더이다. 그게 꼭 연추 같았다오. 하면 귀신이 다시 무대에 섰단 얘기냐? 연추의 장례가 끝난 다음날 그의 무덤에 올려둔 탈이 사라져버렸다. 며칠이 지나 마을 어귀에서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 누구도 북을 치지 않았는데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거 혹시 그 소리 들었사옵니까? 바람도 잠든 시각에 허공에서 불이 울린답니다. 그리고 그 북소리를 들은 사람은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 검은 안개 속에서 한 광대가 웃고 있었다. 입이 찢어질 듯이 웃으며 팔을 들어 자신의 얼굴에 씌우는 꿈이었다. 혹시 그 꿈 꾸었소? 당연하지. 나도 북소리를 들었지 않은가? 어땠소? 행색은 광대였소. 허나 그의 얼굴은 있지 않았소. 탈을 씌우니 꼭 그것이 사람의 형상 같더라오. 거참 잘도 웃던 양반이 웃지도 않고 진지하게 말하는구려. 그 꿈을 꾼 자들은 다음날부터 하나같이 웃음을 잃었다. 마치 감정이 비워진 사람처럼 말이다. 몇 해가 흘러 마을에 새로운 대감이 부임하였다. 그는 미신을 굉장히 싫어했다. 여봐라, 귀신 탈이니 요괴니 하는 허튼 소리를 금하거라. 탈놀이는 오늘부로 회하노라. 탈놀이를 즐기는 자들은 그 즉시 잠에도 좋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하회 탈놀이는 금지되었지만 몰래 탈을 찾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젊은 광대 서진이었다. 그는 연추처럼 인정받고 싶었다. 연추 어르신, 송구하옵니다만 저 또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자 합니다. 부디 그 탈을 제게 허락하소서. 그는 소문을 따라 연추의 무덤을 파헤쳤다. 그리고 흙 속에서 그 탈을 꺼내버렸다. 그 순간 나뭇결 사이로 피가 스며들어왔다. 붉은 액체가
뚝뚝 흘러내렸고 탈의 입가가 스스로 벌어졌다. 웃어라, 서진아. 마치 연추가 서진이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때 서진은 몸을 떨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내 탈을 얼굴에 쓰고 말았다. 그날 이후 서진은 매일 밤 혼자 춤을 췄다. 그의 춤은 점점 광기에 물들었고 그의 웃음은 비명처럼 들렸다. 탈의 저주가 시작됐구만. 그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그 광대 놈이 웃으며 피를 토하더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서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 아래에 세워진 채 그 얼굴엔 탈이 씌워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연추와 똑같은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다. 밤만 되면 마을 어귀에는 새로운 탈이 걸려 있었다. 그것을 불에 태워도 다음 날이면 같은 자리 그곳에 똑같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사라져 버렸다. 그 대신 밤마다 낮게 깔린 북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익숙한 목소리가 공명처럼 울렸다. 웃거라. 세월이 흘러 조선이 망하고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나 하회 마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문화유산이라 불렀다. 외지인들이 몰려와 문화유산을 구경하고 옛 하회 탈춤을 구경하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허허, 다들 재밌게 보셨소? 이 탈에는 저주가 하나 걸려 있어. 이 탈을 쓴 자는 얼굴이 사라지고 죽는다는 저주요. 그 저주를 내가 오늘 한번 깨보려고 하오. 어떻게? 준비되셨소? 그럼 지금부터 풍악을 울리거라.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외지인들은 전부 돌아가였다.
그때 그곳을 정리하던 도중 방금까지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문화유산을 알리던 장호가 어르신들에게 물었다. 그 어르신, 매번 이렇게 가짜 같은 탈 말고 진짜 그 탈 갖고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정말 그 저주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마을의 노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다. 그 웃는 탈이 누구의 얼굴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은 연추와 굉장히 비슷하였다. 밤이 깊어지고 달빛이 느티나무를 비추면 그 나무 아래에서 또다시 북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낮게 깔린 웃음소리. 오늘은 그대가 춤출 차례로다. 탈의 입가가 천천히 벌어졌다. 그 웃음이 누군가의 얼굴을 흉내내고 있었다. 그렇게 축제 마지막 날, 여느 때와 똑같이 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탈의 저주를 설명하려던 그때 마을 사람들은 너무 놀라 황급히 무대를 중단시키고 그곳으로 뛰어갔다. 그곳에 도착하니 장우는 마을 어르신들의 금기를 깨고 탈을 얼굴에 쓰고 있었다. 그 순간 장우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이 마지막 축제의 퍼포먼스인 줄 알고 모두 열광을 하였다. 그 공연을 끝으로 장호는 목숨을 잃게 되었다. 달의 저주가 시작되었구나. 없애야 돼. 그렇게 마을 어르신들은 하회라는 마을을 없앴고 그 탈을 어느 깊숙한 곳에 봉인시켰다. 그 이후 탈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사라졌고 그것은 세상에서 점점 잊혀져 버렸다. 사람들은 누구나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본인 인간의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탈이 만들어낸 표정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